김한길 후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뜨거운 함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 울산이 미국의 뉴햄프셔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역동적인 그러한 전당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엊그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의 민주성과 역동성 참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박근혜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다가 하나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심판 속에서 대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만이 12월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누가 우리 민주통합당을 지도하고 누가 우리 민주통합당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낼 것인가, 그리고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분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단합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와 달리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또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12월 정권 교체를 오늘부터 출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이번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참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을 이끌어 나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우리 당원의 손으로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민주주의 위기, 서문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총체적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어나가자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민주통합당의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는 정권 교체를 소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에게 민주통합당이 진정한 수권 대안전당임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을 믿고 정권 교체의 불씨를 살리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불씨의 진원지가, 바람의 시작점이 이곳 울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울산광역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끝으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번 대의원대회가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대의원대회에 출마하신 후보자님들께서도
마지막 날까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임해주셔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통합당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울산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2002년 대선 경선 2%대 지지율의 노무현 후보가 대사론의 이인재 후보를 단숨에 꺾었던 노풍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곳 울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2%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보 노무현. 당내의 거대 세력과 손잡으라는 정치 전문가들의 충고를 뿌리치고 홀로 들판에서 낡은 정치 정산을 외쳤던 그 바보 노무현. 당 바깥의 유력 경쟁자에게 국무총리를 약속하고 표를 얻으라는 그 조언을 무시하고 오직 국민이 주인이라며 뚜벅뚜벅 광장으로 걸어나갔던 바보 노무현. 바로 그 바보 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민주통합당에 그 바보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른바 이박연대라는 세력 정치, 자리 나눠먹기식 기득권 정치, 개파 정치만 판치는 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그 국민을 향한 깃발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짜여진 각본대로 전대를 치르려는 세력,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려는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의 정치 기술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을 거듭나려는 의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 대표주자 저우상호가 다시 변화와 혁신의 깃발을 세우고 국민의 가슴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민주당을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40년 전 우리 당의 선배 정치인들은 40대의 청년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내어서 정치의 새바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원로 정치인들이 자기들도 하고 싶지만 40대의 오바마를 내세워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8년 전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정동영 의장은 당시 만 50세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우상호가 당대표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이변이고 정치 혁명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질을 느끼고 다시 민주통합당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당을 무난하게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할 대표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혁신의 기수 저우상호가 정치판을 갈아엎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불을 지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우상호는 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서 유월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20대에 총칼로 무장한 군사정권을 무너뜨렸던 제가 50대 초반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에게 당을 맡겨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초심으로, 그 각오로 반드시 대선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저우상호는 정동영, 김근태, 손학규, 정세균, 한명숙 대표를 차례로 모시면서 각 개파와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또한 수도권 20대, 30대, 40대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변인을 7번 역임하고 수도권에 기반을 둔 50대 초반의 저 우상호가 바로 수도권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 결정하는 승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 정책을 끝내고 진정한 민생 진보 정책을 펼쳐야 할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대선 승리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 밖의 대선 주자부터 기웃거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강해지려면 대선판의 역동성을 키워야 됩니다. 기존의 대선 주자들만으로는 좀 2%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동성을 키워야 됩니다. 김두관 도지사, 김부겸, 박영선 의원, 이인영 전 최고위원 같은 젊은 지도자들을 다시 참여시켜서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분들의 대선 경선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범야권의 대선 연대도 필수적입니다. 야권의 후보가 난립한다면 대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몇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는 단계별 후보 단일화는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유력한 범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서 한 번에 단일 후보를 경선하는 원샷 경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들, 저는 이 시간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참여와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 그 어린 중학생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울면서 유서를 써야 했던 실패한 40대 가정의 친구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떨리는 손으로 스스로 한 번은 인생을 끝나 했던 어르신들의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민생진보, 생활진보 정책으로 국민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 우상호가 변화와 혁신의 기수로 당을 혁신하고 대선의 역동적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울산에서 이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고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호 7번 이종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울산 당원들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빚을 졌습니다. 울산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야당, 야당일 때도 야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에 밀리고 진보당에 치이고 제4당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민주당 골모지에서 당당하게 싸우는 진정한 독립 의병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당 지도부는 때만 되면 우르르 나타나 손 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산에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 취약제도 우대제를 한다. 그러나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석패율 제도, 취약제도 우대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술 한잔하면서 많은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중앙당이 특별 지원한다. 민원 해결 약속. 그러나 때가 지나가면 그것은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후보들의 공약 이적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오만과 무능으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괴뢰 관동군 장교의 딸 박근혜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많은 인재들이 민주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인재들은 민주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오만으로 아무나 꽂으면 된다는 무능으로
자기 객파 사람 심기에 혈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울산은 무관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총선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총선을 망쳤던 계파들이 선수만 바꿔서 당을 이끈다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승리로 한 초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무너진 민주당의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울산 동지들은 모두 친 DJ, 친 노무현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시민혁명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진보와 변화의 순간에 울산 대의원님들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대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명색이 수도권 4선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전당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계파가 없는 저는 항상 컷오프됐습니다. 이번에 생애 처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부전승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인 기회일까요? 여러분, 저희 정권을 제대로 한번 써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진짜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만들어왔던 진짜 정치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만과 무능은 거짓 정치입니다. 민생 정치를 버리고 과거의 인연에 매서 계파에 골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정치입니다. 그러면 특권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의 패배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정치를 없애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진짜 정치가 해답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정치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맞설 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권은 지금까지 진짜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울산이라면 사실 초선이라도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수도권에 4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재현 씨가 거대한 권력의 희생이 됐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국민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일보와 검찰의 탄압으로 3년 동안 구초를 당했습니다. 이때 저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배웠습니다. 저희 정권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면 먼 길 마다 않고 달려갔습니다. 국민들과 한여름 떼약볕에서 함께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같이 맞았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촛불 시민의 곁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어깨동무했습니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총선 패배를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이번 대선에서 다시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울산 지역 동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울산 지역은 지금까지 터널 속에서 목표를 잊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터널 안에 있습니다. 터널 속에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울산 지역 대의원 여러분, 울산 지역 동지 여러분의 심장에 하루씩 새겨진 건 역사의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그 심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맞서 대선에서 승리하란 대의원 동지 여러분의 함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사 죽을 각오로 일을 해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라 특명을 받은 기호 4번 주미에 다시 크게 인사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전당대회인지 잘 아십니다. 4.11 총선 실패했습니다.
어제 울산의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히신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길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짜여진 각본이 있다 하던데 정말 그렇게 끝나면은 민주당 연말 대선에 별 볼 일 없신데 추미애가 꼭 당대표 돼 있어, 이렇게 격려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하나가 돼야 될 동지입니다. 그런데 부탁 받으신 대로 찍으신다면 그것은 작은 이해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울산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더 크게 보시고 이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기사회생시킬 그런 당대표를 뽑으실 임무가 있으십니다. 저는 항상 당이 어려울 때 제 온몸을 던져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저로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많은 고민이 있는 처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마음속의 표를 다 정하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민주당 희망 없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울산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 현재부터 흥미진진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추미애 당대표 되는 것 저에게 민주당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당이 살려면 국민 신뢰를 얻어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원칙과 정도, 소신을 바탕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저 추미애가 말을 하면 국민들께서 믿어주십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민주당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확실하게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표 가운데 한 표만 주시면 저도 더 큰 용기를 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대구에서, 대구가 고향입니다, 지역 감정의 벽을 깨기 위해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생겼던 겁니다. 유세단을 끌고 하루에 30군데 이상 발이 부르트도록 유세를 다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세를 하기만 하면 유세차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때였는데 저 추미애가 나서니까 그래도 고향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박수 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쳤던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후보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니까 당에서 노무현 후보를 흔들어댔습니다. 당에서 하도 흔드니까 노무현 후보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불러내서 주의원, 우리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듭시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하시면 배짱하면 노무현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후보님, 제가 후보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드렸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 나갔을 때 어떤 최고위원이 막말하면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국민이 뽑으신 후보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후보를 지키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다 버리려고 할 때 제가 후보를 지켰던 겁니다. 이런 뚝심과 원칙, 소신으로 우리 당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험난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려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삼보일배까지 했던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저 추미애의 마음에 대해서, 저 추미애의 열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검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여성 안 찍어도 당연히 최고위원 되는 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추미애가 당대표 되는 이변과 돌풍을 만들어라는 그런 당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이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진짜 당대표 저 추미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당이 어려울 때 여러분께서 저 추미애에게 이 민주당을 한번 맡겨주십시오. 박근혜 두렵습니까? 사실 박근혜 별거 없습니다. 박근혜의 실체 제가 다 검증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뛰어다니시고 박근혜를 저 추미애가 담당한다면 이렇게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역할 분담, 이것이 절묘한 우리 민주당의 대선 필승 전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선에서 이기려면 취약지역, 원내지역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석패율제 도입해서 비례대표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또 지구당제 부활하고 지구당의 후원의 제도도 부활시켜서 제대로 대선에 앞장서서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 추미애를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태까지 잘 지켜올 수 있도록 활동해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무한한 존경과 깊은 신뢰를 드립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낙선하고 아니 공천조차도 못 받은 낙천하신 우리 당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울산광역시에서 민주당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켜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세우겠습니다. 석패율제도도 좋고 그런 것 다 좋습니다. 근본적인 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분명하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당의 지도부가 갈라먹는 나쁜 근성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내서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털어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오로지 올 연말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정권 교체 없이는 우리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하면 여러분들 정권 교체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예.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그렇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해서 패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정권 교체를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우를 갖추어 전진해야 승리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관리하고 안정된 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안정된 민주당을 만들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위기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민주당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낼 적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조정식 후보 맞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원님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저 이해찬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일 적임자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획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획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조선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선대위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큰 선거는 제가 주로 다 기획을 맡아서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번 올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책무이요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에 정권을 빼앗긴 뒤에 정말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빼앗기면서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만을 고민해 왔습니다. 김 대통령이 유언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합쳐서 통합해서 70을 내주고라도 통합해서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것이 김 대통령이 남기신 정치적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민주당과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합치는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작년의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그 당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선당 후사였습니다. 그 요청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자유선전당이 충청도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바로 모든 걸 바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각오입니다.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경선을 엄정하게 잘 관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바로 민생 경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삶의 현장에서, 재래시장에서,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체험하면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경선을 실시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선, 그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강한 후보를 만들어서 야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교체해내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도 어려운 역사의 긴 터널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외면을 당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바쳐서 정권을 교체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승리하는 민주당, 행동하는 젊은 기수 강기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작년 연말 어느 날 우리 울산의 동구청장 김종훈 청장과 울산의 과기대 조무재 총장이 제 방을 찾았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대왕암 관련 예산 400억 요청이었고, 조무재 총장은 학교 리모델링 2,500억 관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심성의껏 그 요청에 답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초의원 하나 없고 국회의원 하나 없이 오직 수십 년 동안 한나라당과 척박한 민주주의 깃발을 들고 이곳 울산에서 투쟁해왔던 우리 울산 시당 동지들과 위원장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민주당과 저의 마음은 적어도 울산 시민과 울산 민주당 동지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심성의껏 그 마음을 전했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울산 동지 여러분들과 울산 시민들과 우리 민주당이 또한 제가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아주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울산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온 우리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장 후보도 못 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누구나 과반 의석으로 확보하고 완승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는 유력 대선 후보도 보이지 않는다고 밖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총선 당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의 지도가 시뻘겋게 물들 때 모든 사람은 전율에 몸을 떨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우리 민주당 내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 패배의식이 감돌고 있고 엄습해오고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승리할 때, 국민이 승리할 때는 늘 새로운 인물, 젊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 6.2 지방선거 때 우리 민주당에는 송영길이가 있었고 안희정이 있었고 이광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2년 전 상황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호 6번 저 강기정 감히 울산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젊은 리더십, 행동하는 젊은 기수, 이 강기정이 민주당의 맨 앞에 서면 민주당은 분명히 새롭고 국민들의 눈으로부터 민주당은 분명히 관심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울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이 뭡니까? 당원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공평무사한 것입니다. 또 훌륭하고 힘있는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 만드는 것이 강한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 좋은 후보 많습니다. 기가 찬 후보들 정말로 많습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당내에 자꾸 이 좋은 후보를 놔두고 밖에 좋은 후보를 견눈질하고 있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들려면 우리 당에 있는 좋은 후보를 키우고 밀어주고 지원해서 그들이 진정한 우리 민주당의 당당한 후보가 되고 국민의 승리를 가져올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럽니다. 우리 당 안에 있는 좋은 후보 키웁시다. 저는 이것을 이번 제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창명한 것이 민주당 자강론이라겠습니다. 민주당이 강해지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 대선 승리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로드맵을 확정하고 제3기 민주정부 준비단을 만들어서 우리 후보가 잘 뽑힐 장을 만들고 뽑힌 후보를 전폭적으로 당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선 승리한 두 번째, 영남인 이곳 울산에서 호남의 대표주자 이 강기정, 이명박 정권과 가장 잘 싸웠고 앞으로도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저 강기정을 압도적으로 지지 지원해 준 것이라고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부산 호남야후에 다녀왔습니다. 5,000명이 모였어요. 놀랬습니다. 그 5,000명을 누가 감동시키고 그 5,000명 속에 가슴 속에 누가 불을 당길 겁니까? 저 강기정,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호남 민주주의에 훈련되어 있는 호남 동지들에게 불을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권교체를 선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그들이 신념에 넘쳐날 때 영호남이 단결해서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할 말은 허버지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혁신의 기수 기호 2번 조정식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울산의 당원 동지들을 만나 뵙고 제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곳 울산에서 힘겹게 야당 생활하며 오직 하나 자존심 갖고 당을 지켜왔는데 정말 당이 너무한다는 그런 울분과 원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당이 보듬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울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 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야권 연대를 이뤄냈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 옷을 갈아입고 국민을 현혹하며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정권 교체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총선 민의는 우리 민주통합당을 반성하고 혁신하라,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득권과 적당주의에 안주한 민주통합당, 계파에 얽혀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구태연한 민주당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조정식이 민주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역동적인 민주당,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주당으로 대선판을 흔들고 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제가 선봉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민주당은 새로운 리더십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민주당이 바뀝니다. 민주당 혁신의 젊은 기수 기호 5번 저 조정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끌어오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리더십으로 당을 통합하고 화합시켜야 합니다. 공정한 리더십은 독점과 독식을 없애고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특정 계파가 당권을 독점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저 조정식은 민주당의 통합협상 대표로서 민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한국노총의 통합을 마무리 지은 사람입니다. 저 조정식이 화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소외된 당원이 없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울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울산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4년 전에 비해 25%로 3배가 늘어났습니다. 당원 한 명 늘리는 것도 어려운 이곳 울산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의 덕분으로 우리 민주당을 키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한편 16% 지지율의 진보당이 구청장 2명을 갖고 있는 반면 25%의 민주통합당은 기초원 1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이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당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저 조정식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동지들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중앙당과 울산시당과의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의 당원 동지들께서 민주당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 조정식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 조정식이 민주당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호 5번 저 조정식을 민주당의 당대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3기 민주정부를 제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세 번째 대선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호 3번 김한길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동지들께 여러 후보들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답도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가 여당이 돼야 울산 지역 동지들에게도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국회의원 시절 저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모시고 50년 만에 정권 교체하는데 겁없이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언론들은 1등 공신으로 반드시 김한길을 꼽았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모시고도 열심히 끝까지 뛰었습니다. 대선 100일을 남겨두고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14%까지 바닥을 쳤을 때에도 저는 끝까지 정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했고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1차 협상에는 우리 쪽에서 이해찬 의원과 김한길이가 협상 대표였습니다. 그 협상 결과는 아쉽게도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2차 협상은 우리 당에서 신계륜 의원과 김한길이가 나서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노무현 후보가 이겼고 그 결과 조금 전에 우상호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이 시작될 당시 불과 2%의 지지율에 머물렀던 노무현 대통령을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4년 전에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에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이명박과 박근혜 두 후보가 죽기 살기로 대결을 벌여서 그 경선 과정이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경선에서 이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 후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더 이상 역동성을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아주 좋은 예비 대권 주자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게다가 당 밖에도 안철수 교수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우러져서 한 명의 후보로 압축돼가는 과정에 역동성과 이변 그리고 감동이 있다면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12월에 대선 승리를 위한 이변은 바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울산 대의원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분명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총선 패배로 위기를 맞았는데 소위 이박연대라는 밀실 담합 때문에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패권적 개파의 힘을 믿고 나는 당대표 할 테니 당신이 원내대표 하시오, 이렇게 당권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7에서 8%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고문의 지지율도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대표는 대의원과 당원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원 여러분을 깔보지 않는다면,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당권을 나눠 갖자는 밀실의 제안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이 국민에게도 다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율과 대권 주자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이래가지고는 12월 대선 승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각본 때문에 정권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대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누구를 찍어라, 누구 찍어야 한다 하는 말들 많이 듣고 오셨을 겁니다. 누구를 찍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 당의 미래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한 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여러분이 결코 만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계파에 관계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겠습니다.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 대권 후보들의 역량을 극대화해내겠습니다. 김한길이가 해내겠습니다. 세 번째 대권 승리 김한길이한테 맡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용식아, 민주당을 바꿔라!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용식의 이름도 친근한 용식이 문용식입니다. 기호 8번 88한 폐기의 문용식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문용식이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대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좋은 날 저희가 왜 전당대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총선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승리하리라던 그 총선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왜 졌습니까?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천이라는 먹잇감이 주어지자 지도부가 계파 간에 나누어 먹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무능으로 파냄비 노래만 불렀습니다.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무능으로 총선을 망친 이들이 다시 지도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당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후보들이 후보 사퇴를 해라 하고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솔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원과 대의원과 국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비록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대선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대선 승리 지도부를 뽑는 자리여야 합니다. 공정하게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고 능력 있게 일할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도 여전히 계파 줄 세우고 계파 간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도 계파 나눠 먹기로 망했는데 이번 전대에서도 또다시 계파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계파의 대리인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이란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파를 위해서 일하지 당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은 특정 대선 후보의 대리인 아바타들끼리 허구한 날 싸움질하다가 날이 셀 것입니다. 말싸움만 할 뿐 실제로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당대회는 특정 대선 후보의 아바타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아니라 대선 후보의 캠프로 가십시오. 여러분, 계파와 관계없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당원 대의원 여러분, 능력 있게 일할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말만 하는 지도부가 아니라 일하는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통합전당대회에서 1월 통합전당대회에서 80만 모바일 참여 경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80만 혁명의 힘으로 당 지지율을 10%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상 최초로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을 역전하여 지지율 제1위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2040 개혁적인 수도권 세대의 힘을 제가 끌어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 저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특정 대선 후보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 온몸으로 일하겠습니다. 기호 8번 문용식을 뽑아주십시오. 공정하게 일하겠습니다. 개혁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능력 있게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대 10년 동안 민주화 운동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20대 10년의 절반이 넘는 5년 1개월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께서 난영동에서 이근환이로부터 죽음의 고문을 받을 때 바로 그 맞은편 방에서 15일 동안 같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새벽마다 김근태 의장의 신음소리를 듣고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비록 죽을 용기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죽을 각오로 운동을 했습니다. 30대, 40대, 20년간 저는 IT기업 나우콤에서 일을 했습니다. 망해가는 부도 직전의 회사를 맡아서 9년 연속 흑자 회사로 살려냈습니다. PC통신 나우누리와 아프리카 TV라는 정보화 시대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촛불 집회를 생중계하여 촛불 시민이 소통하는 소통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밉보여서 이명박 정부로부터 또다시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탄압 1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50대가 되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민주당에 찾아왔습니다.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꽃가마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자 다들 저에게 바보라고 했습니다. 나우콤 대표로, 아프리카 대표로 가만히 있으면 전략공천을 받든지 최소한 IT 업계 대표가 되어 비례의원 하나 받을 텐데 뭐하러 당에 일찍 들어와서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고생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에 일찍 들어와서 헌신한 게 죄입니까? 저 일만 하다가 경선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을 위해, 대선 승리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원 여러분,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당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원외인 제가, 나머지 후보 7분 전부 다 원내입니다. 저만 원외입니다. 이런 원외인 제가, 계파가 없어서 새가 부족하던 제가 대선 승리를 이루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일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